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디카페인 원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전문가분에게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고 쉽겠다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두 수입 그리고 교육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프리즘 콜라보의 조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두나 원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또 계속 자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또 창원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같이 밥 먹으러 왔다가 오신 김에 디카페인 원두를 또 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먹어보면서 이거 컨텐츠로 좀 찍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급하게 지금 앉혀놓고 카메라 돌린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카메라가 켜졌으니 제가 궁금한 걸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인데요. 이 커피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입니다. 보통 이제 디카페인 하면은 다들 약간 고구마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약간 쿰쿰한 향이 난다거나 이런 향을 좀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이 커피는 에티오피아 샤키소 지역의 디카페인이고요. 제법 그 지역의 맛이 살아있는 커피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을 접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약간 그 고구마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제법 잘 살아있어요. 제법 커피 같죠? 네네네, 제법 그럴싸합니다. 맛이 좋아요. 자, 그럼 디카페인 원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카페인, 아예 카페인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카페인 프로세스 된 원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말이고, 이 디카페인이라는 말 자체가 카페인을 줄였다는 거지 아예 카페인을 없앴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카페인이 조금 있네요. 뭐 대략 범주로 따지자면은 한 많게는 3%에서 적게는 0.1%까지. 그래도 대부분의 카페인은 제거를 하지만 네. 그 정도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카페인, 그러면 이 카페인을 도대체 어떻게 없애는 겁니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화학약품을 이용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천연 재료들, 뭐 네. 예를 들어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이용한 초인계 방식이라든지 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식품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물로 디카페인 처리를 한 그런 커피들이 많이 팔리고 있죠. 물로 디카페인 처리를 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물로 디카페인 처리를 한 커피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 본사가 있는 스위스 워터 디카페인. 캐나다의 스위스 워터 디카페인.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마산 아구찜 같은 거죠. 아, 이름만 그럼 스위스 워터라고 쓰는 거군요. 뭐 스위스는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럼 또 다른 방식 하나는 뭔가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멕시코에 본사가 있는 데스카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 네. 이제 거기에서는 마운틴 워터 디카페인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두 개 다 공통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지만 큰 맥락에서는 거의 두 개가 비슷합니다. 일단 커피 생두를 그린빈이라고 하죠. 이 그린빈을 물속에 담가서 불린 다음에 이거를 끓이는 거죠. 아, 우리가 약간 사골국물 끓이듯이 끓여서 안에 있는 뭐 커피 맛성분이나 뭐 카페인 이런 성분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두를 다른 탱크로 옮겨서 중간에 이제 필터를 설치를 하고, 네. 카페인만 걸러내는 특수 필터죠. 커피 사골물을 필터로 통과시켜서 다시 커피 맛이나 이런 향 이런 것들이 커피 생두 안에 배어 들어갈 수 있게 처리를 합니다.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커피 생두를 넣어서 물을 끓여갖고 우려낸 물을 그렇죠. 카페인만 걷어내고 다시 생두에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생두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디카페인 커피들이 약간 쿰쿰하다거나 약간 눅눅하다거나 네. 커피 같은 맛이 별로 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게 사실 여기서 좀 기인을 하는 거죠. 한번 끓이고 이렇게 가공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디카페인 생두를 보셨겠지만 저희가 아까 그린빈이라고 생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디카페인 처리된 생두를 보시면 굉장히 검어요. 약간 볶은 건가 하고 싶을 정도로 갈색이죠. 그게 뜨거운 물에 삶아서 그런 그렇죠. 현상이 나오겠죠. 열이 닿아서 소위 말하는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 생두를 봤을 때 이게 사 같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너무 약간 누르끼리한 갈색빛을 좀 띠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 그래서 세관에서도 그걸 많이 헷갈려해요. 세관에서 이제 네.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생두는 그린빈, 딱 봐도 그린 색깔의 빈 같은 거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줘요. 네.
근데 디카페인은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그린빈이 아닌데요? 라고 연락이 와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색깔 자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캐나다의 스위스 워터나 멕시코나 방식은 크게 비슷한데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나요? 일단 지금 드신 거는 네. 멕시코의 마운틴 워터 디카페인 처리를 한 커피인데 물로 처리를 한 다른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더 커피 향이 남아 있어요. 아,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 마운틴 워터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네. 피코데 오리자바라고 하는 한 5,600m 되는 화산 쪽에 네네. 우리가 왜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런 물이 고여 있잖아요. 화산 네네. 위에 보면 네. 거기서 나오는 빙하수를 가지고 네. 자기네가 처리를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 카페인을 거르는 필터 네. 뭔가 특허를 받은 그런 그런 필터를 사용해서 카페인을 걸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에서 그 큰 차이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먹었던 커피들은 지금 이 에티오피아 디카페인처럼 이런 산뜻한 느낌이나 이 향미가 살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아직 필터 처리가 좀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았다. 아. 근데 지금은 그 필터 관련 메커니즘도 점점 발전하고 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를 보존하면서 카페인을 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근데 요즘에는 또 재밌는 게 새로운 프로세싱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방금까지는 제가 물로 끓여서 처리를 하는 프로세싱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콜롬비아에는 EA 프로세스라고 해서 에틸 아세테이트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에틸 아세테이트를 가지고 커피 향미를 많이 보존하면서 카페인을 빼내는 방식들도 새롭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은 이 디카페인 커피가 거의 뭐 원래 생두랑 비슷한 느낌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군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스팅 후에 우리가 추출을 과정을 거칠 때 요때는 일반적인 원두와 이 디카페인 원두가 좀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제가 물에서 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 커피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물에 넣고 끓이다 보니까 조직이 좀 파괴가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걸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밀도가 단단하고 네. 그리고 조직이 치밀한 그런 커피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디카페인 같은 경우는 한번 열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 물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반 커피를 내리듯이 굉장히 뜨거운 물이나 네. 아니면 굉장히 가는 분쇄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쓰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죠. 과하게 우러나는 거죠. 과하게. 그러면은 뭐 물 온도의 조절이라든가 그렇죠. 분쇄도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출에 조금 변형을 주는 게 좋겠군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난 디카페인 원두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야지 하면은 추출할 때 이걸 참고해서 조금 레시피를 짜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요새 뭐 디카페인 처리 기술이 좋아졌다 그래서 나쁜 커피를 가지고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요즘에 나오는 커피들의 품질이 올라갔고 이거를 또 구현할 수 있는 디카페인 프로세스의 품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상승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맛없는 커피로는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딜 가나 진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까지요 뭐. 혹시 다음에도 제가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뭐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생두나 이 원두에 대해서 나 좀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모아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디카페인 원두들이 제가 먹고 있는 에티오피아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거 또 있나요? 뭐 다른 거 콜롬비아도 있고 네.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멕시코 같은 것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디서 판매하죠? 일단 저희 프리즘 콜라보 네네. 웹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생두가 들어오거나 이런 콩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자막 넣어주실 거죠? 네. 프리즘 커피웍스 여기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셨으니까 홍보를 또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